안녕하세요. 영숙이는 정식의 정식. 영숙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사전 예고했던 토익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리스닝이랑 리딩 이게 두 가지 파트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개 다 한 번에 찍으면 너무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아무래도 집중력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리스닝 편과 리딩 편, 그러니까 첫 번째 편은 리스닝 편, 두 번째 편은 리딩 편으로 해가지고 나눠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리스닝 편으로 해가지고 제가 토익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점들 위주로 해서 리스닝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먼저 질문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우선 제가 듣기로 군대에서 650점이었던 토익 성적을 3개월 만에 970점까지 올리셨다는데 어떻게 사실인가요? 우선 조금 어떻게 보시면 그게 정말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650점이면 기본기는 있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누구나 어느 정도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 상태라면 950점 이상, 소위 말하는 고득점은 2개월, 3개월, 4개월 이렇게 단기간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한 달에 100점씩 해서 3개월 동안 300점 정도 가량의 점수를 올렸고요. 3개월 조금 넘는 기간 동안 650점이었던 토익 성적을 970점까지 상승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대학생 시절에 도서관에서 이제 토익 공부 때문에 고생하시는 학우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성적을 이렇게 단기간 안에 급상승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공부법 글을 쓴 적이 있었거든요. SNS, 소위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별 생각 없이 쓴 글이었는데, 페이스북 상에서 제가 본 것만 한 10만 번 이상 공유가 되었고, 10만 번 이상 공유가 되었다는 건 그 글을 본 사람들은 적어도 몇십만 명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제 공부법이 전달이 되었고, 피드백으로, 정말 그렇게 하니까 성적이 올랐다. 성적이 되게 많이 올랐다. 그래서 되게 좋은 팁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제가 메시지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님들 중에서도 뭐 직접 토익 공부를 하시거나 아니면 토익 공부를 하는 자녀를 두고 계시거나 하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그때 경험했던 바를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이 공부 쪽에도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정식의 공부법이라는 방법으로 알려드리게 되었고 오늘은 토익 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리스닝 파트 1은 어떻게 공부하나요? 파트 1은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일단은 처음에 사진을 주어주고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어떤 지형 지물이라든지 사람 행동 이 듣기가 나오는 거랑 일치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파트 1은 이렇게 하라는 핵심 꿀팁 뭐 이런 건 없는데 기본적으로 그 지형 지물 관련된 명사라든지 아니면 사람 행동과 관련된 동사 이거를 위주로 외워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임계치 이상 외워주시고 나면 파트 1에서 자주 출제되는 소위 말해서 계속 이제 반복 출제되는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맞추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파트 1은 이제 리스닝을 막 이걸 정복하겠다 이렇게 골머리를 이제 앓는 것보다는 편하게 처음에 좀 많이 틀리더라도 지형 지물 관련된 명사 그리고 사람 행동과 관련된 동사 를 위주로 학습을 꾸준히 하다 보면 거의 9개, 10개 이렇게 무난하게 맞추는 수준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파트 1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형지물 관련되는 왜냐면 그림을 보여주고 틀린 것 맞는 것을 고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형지물을 나타내는 명사와 사람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를 위주로 학습을 꾸준히 하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다 맞게 되실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집중력이 많이 요구되는 리스닝 파트 2는 어떻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파트 2가 처음에는 아무래도 파트 3, 4가 제일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리스닝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중에 오답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데가 파트 2거든요. 파트 3, 4는 어느 정도 요령이 생기고 그 지문에 이제
배경 지식이 쌓이고 독해력이 늘고 하면 파트 3, 4는 오히려 정답률이 되게 올라가서 많이 안 틀리는데 파트 2가 계속 오답이 나서 리스닝의 만점을 방해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토익 듣기에 리스닝의 시작과 끝이 파트 2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면 파트 2가 탄탄하게 기반을 잡아야지 토익 듣기가 고득점 그리고 만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파트 2를 잡는 게 이제 토익 리스닝의 중심 뼈대를 잡는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파트 2는 딱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제 참고 사진이 나갈 텐데요. 이제 손 노트를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손 노트를 작성해서 한쪽에는 그 파트 2의 질문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스프링 기준으로 반대편에는 답을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을 기준으로 반을 적으면 질문을 봅니다. 질문 보고 답을 보고 질문 보고 답을 보고 해서 이 질문에 어떤 답이 연결되는지를 계속 봤어요. 이거를 딱 시간을 할애해서 본 건 아니고 짬나는 시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 이동하는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밥 먹고 좀 쉬는 시간이라든지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좀 리프레시하는 시간이라든지 그냥 그거를 쫙 펼쳐놓고 계속 봤어요. 이렇게 보고 하면 파트 2에서 나오는 어느 정도의 질문의 유형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토익 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토익이 모든 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듣기의 범위가 아니고 비즈니스 영어로 한정되어 있다 보기 때문에 나오는 컨버세이션 상황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가 아니라 한 3권 정도 리스닝 책 한 3권 정도를 해서 문제를 한 900문제 정도 이렇게 적은 다음에 그것만 딱 통달을 해도 쭉 보면서 어느 정도 감을 익혀도 파트 2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의 범위는 거의 그 안에서 다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는 파트 2를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손노트를 이용해서 왼쪽엔 문제, 질문, 오른쪽엔 답 적어서 이걸 쭉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익숙해지도록 이거를 막 외운다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을 해서 이런 답의 유형으로 대답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답을 했구나 라는 정도로 눈으로 자주 익힌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파트 2에 나중에는 어느 경지까지 올라가냐면 파트 2에 어떤 질문을 들었을 때 예상 답안에 1, 2, 3이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예상 답안 그 1, 2, 3 중에 대충 이걸로 답을 나오겠다 하면 이렇게 A, B, C, D가 나오면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시면 파트 2에선 거의 틀릴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파트 2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손노트를 이용해서 그렇게 여러 유형을 학습한다, 여러 컨버세이션 상황을 익숙하게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확실히 영어 듣기를 하시는 데 있어서 오답률을 최대한 줄이고 파트 2를 거의 1개, 2개 정도 틀릴 수 있는데 리스닝 만점까지는 1, 2개 정도 틀려도 되긴 하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도달하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리스닝 파트 3와 파트 4는 어떻게 공부하셨나요? 아무래도 토익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파트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토익을 보면 보통 보는 시기가 수능을 보고 대학교에 와서 군대를 카투사를 가기 전이라던가 대학교에 와서 이제 딱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이렇게 한 대화 상황을 듣고 한 번에 막 3개씩 문제를 푼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당혹스럽고 어려워요. 왜냐면 내가 이 대화 상황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2번 들려주는 것도 아니고 1번 들려주고 문제를 3개를 풀라고 하니까 되게 당황스럽고 처음에는 아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거든요. 저도 그랬고 저도 그때 650점 이렇게 나왔을 때는 거의 약간 내가 이걸 푸는 건가 비슷하게 찍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답인 것 같은데 뭔가 확신은 없고 이런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당연히 정답률이 가장 낮고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나 왜 이러지? 이렇게 막 자책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누구나 처음 접하는 유형이고 저희가 외국에서 살다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어려운 게 맞아요. 대화 상황을 딱 한 번 들려주고 그거에 관련된 세 문제를 한꺼번에 풀려고 하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운 게 당연하다라는 전제로 너무 자책하지 말고 시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파트 3, 4의 공부법은 한마디로 스크립트 분석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앞서 파트 2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화 상황이 우리가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순간의 대화 상황이 아니고 철저히 토익은 비즈니스 상황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비슷한 유형의 상황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상황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학습이 되고 배경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듣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훨씬 더 잘 들려요. 뭔가 내가 듣기 실력이 몇 개월 안에 일치월장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1개월, 2개월 말씀드린 방법대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예측을 하고 듣는다고 하죠. 예측을 하고 듣기 때문에 들립니다. 제가 토익 리스닝 10번 이상 만점이 나왔는데
만점이 나왔다고 그 상황이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러면 다 미국에서 토익 만점 많은 사람들 다 프리토킹하고 다 미국 가가지고 자유롭게 하겠죠.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몇 개월 안에 그게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토익에서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최대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립트 분석이 중요한데 저는 듣는 시간과 영어 듣기 스크립트가 나와 있는 걸 공부하는 시간을 2대 8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총 10시간을 학습한다고 했을 때 2시간 정도는 문제를 직접 푸는 시간, 나머지는 그 들었던 걸 분석하는 시간. 이 분석이라 하면 그 대화 상황의 이야기를 내가 익숙하게 만든다. 아, 이런 비즈니스 대화 상황도 있구나. 플러스 그 비즈니스 대화 상황 안에 있는 단어들을 외운다. 라는 느낌이에요. 그 느낌으로 그 비즈니스 상황 안에 단어가 계속 흡수가 되고 그 비즈니스 상황의 대화 컨버세이션 상황이 계속 흡수가 되면 될수록 예측을 하고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잘 들립니다. 훨씬 잘 들리고 100%안 들려도 답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게 토익 듣기의 핵심입니다. 토익 듣기는 단기간 안에 고득점을 받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몇 년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1에서부터 100까지 다 듣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스크립트 분석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이 스크립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토익은 딱 한 번만 들려줍니다. 딱 한 번만 들려주기 때문에 직청직해라고 하죠. 듣는 순간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문을 들면 I like her 이라는 예문이 있어요. 그러면 보통 해석을 할 때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I like her.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스크립트 분석하실 때는 무조건 문자 순서대로 I like her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가 아니라 나는 좋아한다 그녀를 하면서 한 문장씩 끊어가면서 주어, 동사, 목적어 순으로 그렇게 스크립트를 분석을 하시면서 읽어 나가셔야 돼요. 계속 이렇게 쌓이면 영어 듣기를 할 때 한글을 번역을 하는 걸 건너뛰고 바로 이해가 머릿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상황이 머릿속으로 영어 문장이 듣는 동시에 그 상황이 머릿속으로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직청직해고 이 능력이 한 번밖에 들려주지 않는 토익 시험에서 핵심적인 능력이고 만점을 받기 위해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직정직계 능력을 키우시려면 많이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스크립트 분석을 통해서 앞에서 어순대로 지금 문자가 나열되는 대로 직독직해라는 느낌으로 나는 좋아한다 그녀를, 나는 사랑한다 그녀를 이런 식으로 목적어를 한국 어순과 다르게 영어 어순처럼 그대로 한국말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쌓이다 보면 나중에 문장이 들릴 때 상황으로 바로 연상이 되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 3, 4는 듣기 실력만큼이나 독해 실력도 중요한 파트예요. 왜냐면 저희가 단기간 안에 외국인처럼 모든 상황을 막 원어민처럼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듣기가 나오기 전에 문제를 읽고 어느 정도 내가 지금까지 풀어왔던 내 데이터베이스 안에 이런 느낌의 상황이 나오겠구나 예상을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듣기를. 이해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듣기 문제를 풀기 전에 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따른 세 문제가 이렇게 딸려 있어요. 그래서 듣기가 딱 다음 문제가 끝났으면 다음 문제로 바로 들어와서 쭉쭉쭉 읽고 대충 이러한 비즈니스 상황에 그 대화 지문이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시고 듣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듣는 와중에 내가 아까 전에 여기 지금 이런 질문이 있었지 하고 딱 듣는 순간 딱 체크하고 이런 식으로 다 듣고 다 멍하니 있다가 다 듣고 다시 와서 보려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를 듣기 문제 텀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독해 능력이 중요하다고 왜 말씀을 드렸냐면 빨리 읽고 이 문제를 파다닥 읽어야 되거든요. 약간 스키밍 하듯이 전 듣기 문제가 끝나고 다음 듣기 문제로 넘어갔을 때 이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100%는 아니더라도 핵심 뼈대를 쭉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저도 처음엔 안 됐어요. 계속 연습을 하고 앞서 스크립트 분석하는 시간이 축적이 되고 하면서 이제 이 뼈대를 잡는 과정이 수월해져요. 그러면 대충 쭉 보고 대충 이런 상황이 나오겠구나 라고 예상을 한 다음에 듣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풀 수가 있고 듣기가 다 끝났는데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다음 질문 넘어가면 돼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파트 3, 4도 거의 다 맞추는, 오히려 이 경지까지 오르면 파트 2나 파트 1보다 파트 3, 4가 더 정답률이 훨씬 높고 거의 안 틀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크립트 분석할 때는 직청직해 할 수 있게끔 어순대로, 한국 어순대로 바꾸지 말고 영어 어순대로 쭉 문자가 쓰여져 있는 대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하면서 문제와 문제 사이에 듣기가 들어가기 전에 해당 듣기에 배정된 문제를 어느 정도 뼈대를 잡고 70-80%까지는 뼈대를 잡고 들어간다 라는 게 파트 3, 4의 핵심입니다. 이게 돼서 누적이 되면
성적은 반드시 오르게 되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저는 650점이었던 리스닝 점수만 따지면 300점 초반이었던 리스닝 점수를 490점, 495점 만점까지 올릴 수 있었고, 아무래도 이게 시험이다 보니까 전략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전략이 많은 분들에게 효과가 있었던 만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도 분명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리스닝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이제 리딩도 이제 할 얘기가 좀 많이 있는데, 리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익에 대해서 새롭게 많이 알게 된 것 같고요. 저같이 토익에 대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고, 토익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시면서 정식님을 어떻게 공부할까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굉장히 효율적인 거를 많이 알려주셨지만 난 또 이런 게 더 궁금한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답글로 이렇게 써주시면 정식님이 친절하게 관련 답글을 써주실 거예요. 네, Q&A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토익 리딩 공부법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